미네소타주에서 전 경찰관 데렉 쇼빈의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재판이 열리고 있는 부근 지역에서 흑인이 경찰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이 또 벌어져 시민들이 이 분노의 시위를 벌이면서 분위기가 크게 격앙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시간주가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되고 있는데, 특히 아이들과 젊은이들,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감염되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 환자층이 급격히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정리합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미네소타주에서 또 이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이 발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의해서 비참한 죽임을 당했던 미네소타 주인데요. 또다시 흑인이 경찰에 의해 숨져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미네소타주의 브루클린 센터라는 곳입니다. 이 브루클린 센터의 그 외곽 지역에서 네. 어제 일요일 오후 2시쯤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네소타 시간으로 오후 2시, LA 시간으로는 어제 낮 12시쯤에 흑인이 경찰에 의해 총격 사망했습니다. 이 브루클린 센터 경찰 발표에 따르면 차량의 정차 명령을 내린 후에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좀 보도 나오는 것을 보면 운전자가 영장 미집행자임을 확인하고 나서 구치소로 데려가려 했다고 경찰이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운전자를 스탑시키고 운전자를 이제 구치소로 데려가라고 하니까 운전자가 내렸다가 차량으로 돌아가서 달아나려고 했고, 경찰관들이 총격을 가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경찰의 주장이고요. 네, 네. 총격을 받은 후에 차량이 몇 블락을 지나서 그대로 충돌했고 운전사가 숨졌는데, 이미 그러니까 총격을 받고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 운전을 못하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제 스타트하다가 총격을 받고 그냥 그 숨진 건 총격 때문에 숨진 것 같고, 그대로 차가 그냥 앞으로 나가다가 그냥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브루클린 센터 경찰국의 국장 팀 캐넌 경찰국장이 차량 충돌 이후 상황을 전했는데요. 경찰관들과 응급구조대원들이 운전자에 대해서 구명조치, CPI라든가 이런 거 실시했는데 흑인 운전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숨졌다, 이렇게 해당 경찰국의 경찰국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죽은 그 숨진 흑인의 가족 주장은 경찰 주장과는 아주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 총격으로 숨진 사람은 올해 20살의 흑인 청년 단테 라이트입니다. 단테 라이트의 어머니 케이티 라이트가 지역 방송 WCCO와 인터뷰한 내용이 좀 올라왔는데요. 아들이 경찰에 의해서 정차 명령을 받고 차에서 내리기 직전에 어머니에게 전화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전화를 받았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 어머니인 케이티 라이트에 따르면 아들 단테 라이트가 당시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고 그럽니다. 경찰이 백밀러에 공기청정제가 달려 있다는 이유로 차 세울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그 아들이 얘기했고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백밀러에 공기청정제가 달려 있는 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된다 해도 대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아들이 전화했고, 그렇지만 경찰이 지금 자기 스탑했기 때문에 전화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분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아무래도 이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아들에게 다시 전화했더니 그 여자친구가 받았습니다. 당시 차량 안에는 운전은 아들인 단테 라이트가 하고 있었고, 옆에는 조수석에는 여자친구가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그 어머니가 아들인 단테 라이트의 핸드폰으로 전화한 걸 여자친구가 받은 겁니다. 받아가지고 단테 라이트가 조금 전에 경찰에게 총격을 받았다, 총격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어머니인 케이티 라이트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참 청천벽력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요. 어머니 케이티 라이트는 아들이 이렇게 총격을 받고 죽을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우리가 TV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20살의 젊은 흑인 청년이 이제 또 경찰총에 맞아 숨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지역의 시민들이 또 분노해서 거리로 또 나와서 시위를 벌였죠. 네, 그렇습니다. 미네소타 형사국이 사건 현장에 출동해서 이번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 했지만 그 시위를 아마 제대로 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었죠. 그 데릭 쇼빈의 재판이 벌어지는 법원에서 불과 한 10여 마일 정도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역 시민들을 굉장히 크게 자극시킨 사건이었고, 분노한 시민들이 어제 오후에 이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그냥 다 거리로 뛰쳐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시민들이 사건 현장에 있던 여러 대의 경찰차들을 향해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 현장에서 이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해당 이 브루클린 센터 경찰국의 경찰관들 차들이 여러 대가 있었는데 그 시민들이 분노에 차서 돌 던지고 여러 가지 던질 수 있는 거 다 던지면서 공격을 가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네. 근데 도대체 아무리 도망간다 그런다고 해서 총을 왜 발사를 했을까? 참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 이 경찰에 대한 분노 불신이 지금 크게 달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뭐 미국에서는 사실 경찰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뭐 잊혀진 것도 아니고 네. 뭐 사람들이 다시 좋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되고 있고 다만 그냥 그 분노를 표출만 안 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다시 끓어오르는 분노를 지금 터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브루클린 센터라는 곳은 미네아폴리스 북서쪽에 위치한 인구 3만여 명의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네. 어제 그 난테 라이트가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자 곧바로 시위가 열렸는데요. 처음에는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고 후에 200여 명까지 두 배로 늘어났는데 이 도시 인구가 3만여 명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존 해링턴 미네소타 공공안전국 커미셔너가 시위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이제 보고 나서 그걸 이제 전달을 해줬는데 이 분노한 사람들이 브루클린 센터 경찰국 본부 앞으로 헤드쿼터 앞으로 몰려왔다 이렇게 전했고요. 경찰국 앞에서 양손을 모두 하늘로 들어올리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경찰에 항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숨진 난테 라이트이 저항하지도 않았고 무슨 위험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총을 들었던 것도 아니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다만 그러나 구치소로 잡아간다고 하니까 그냥 차 안에 들어가서 도망가려고 했던 건데 그것을 총을 쐈다. 그래서 두 손을 번쩍 들었다는 것은 저항하지 않는 시민들을 이렇게 총격살해한 이 경찰에 대한 항의 표시로서 양손을 모두 하늘로 들어올리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위대들은 돌을 비롯해서 각종 물건들을 집어서 경찰국 본부를 향해서 집어 던졌고요. 경찰은 무장을 하고 경찰국의 본부 헤드쿼터를 방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경찰관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총격 포지션을 잡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묘사만 보면 마치 한국의 예전에 그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게 떠오릅니다. 이 시민들이 시위하는데 군인들이 총 가지고 총 쏘는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데 참 이러면은 미국이 과연 미얀마 같은 데다가 뭐라고 할 자격이 있는 건지 참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물론 시위대가 몰려와서 경찰본부를 향해서 시위를 하니까 방어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총격 포지션까지 잡았다는 건 좀 충격적이고요. 경찰국 그리고 본부 건물 부근에서 총격이 일어났다는 보고도 들려왔고 총성이 들렸다는 보고 등도 전해졌다고 이 존 해링턴 미네소타 공공안전국 커미셔너가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 이 시위로 인해서 누가 뭐 사망했거나 또는 뭐 다쳤다거나 이런 그 뉴스는 아직은 지금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위는 어제 저녁까지 계속됐고요. 경찰은 저녁 한 9시 30분쯤에 불법 시위를 하면서 해산할 것을 요구했고 해산하는데 10분의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산을 강력히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5분 후에 다시 한번 강력히 해산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거리 방송 확성기 등을 통해서 거리 방송을 했고요. 그래서 일부 시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거리를 떠나서 일단 어제 시위는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뭐 어제 시가 워낙 격렬해서 뭐 군인들이 좀 투입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미네소타주가 그 미네소타 내셔널 가드 주 방위군을 출동시켜서 치안 강화에 나섰고요. 마이크 엘리오트 브루클린 센터시의 시장은 어제 저녁에 통행 금지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에 발령했고 오늘 월요일 새벽 6시까지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리 베이커 브루클린 센터 교육감은 브루클린 센터 지역의 학교들의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하루 휴교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뭐 어제 시위도 격렬했고 그 결과 굉장히 그
브루클린 센터 지역의 분위기도 안 좋았고, 근데 이게 또 오늘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통행 금지 조치, 그리고 주방위군 출동, 그리고 학교 휴교 이런 조치가 연달아 내려졌고요. 브루클린 센터에서 앞으로 한 2, 3일 정도 이 내셔널 가드 주방위군들이 계속 머물면서 치안 유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글쎄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참 이 미국이란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흑인들이라면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흑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오면 사실 또 우리는 4.19 폭동의 기억이 있으니까 또 시위 벌어지면 또 LA에서도 시위 벌어지는 거 아니냐, 또 그럼 우리 또 이거 뭐 또 한인들이 또 피해 입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부터 사실 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너무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더군다나 요즘 에이시안 헤이 크라임 때문에 우리도 지금 피해자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이 같은 소수계의 좀 아픔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는 이렇게 소수계들을 이렇게밖에 대하지 않는 건지, 참 같은 소수계로서 참 답답하다. 좀 화가 난다,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네. 뭐 오늘 아침에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관련 수치가 상당히 지금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데가 이 미시간주 같아요. 맞습니다. 이 중북부 미시간주가 미국의 요즘 들어서는 에피센터라고 그러죠.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각한데, 그래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 지사가 지난 9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었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2주 동안 학교 대면 수업을 금지하고 모든 유소년 체육 활동을 중단한다는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또 실내 식사 서비스 게더링도 2주 동안 금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시간은 다시 셧다운 상태에 지금 돌입했는데요.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는 현재 모든 코로나19 수치들과 모든 현실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심각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리오픈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단히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는 그러면서 이 미시간 주민들에게 좀 협조를 당부했는데, 자신의 이번 결정이 강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내린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강력한 권고라고 당부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렇게 심각한 내용의 발표를 주지사가 했는데 이게 뭐 단순한 권고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미시간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미시간 주민들은 셧다운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이 미시간주 상황에 우려되는 게 지금 코로나19 이 감염층이 예전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큰 지금 문제예요.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가 리오픈을 중단하고 다시 셧다운으로 돌아간 이유도 바로 그런 점에 있는데, 단순하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간에서는 최근에 바이러스 확산이 주로 10대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로나19 팬데믹과는 상당히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미시간주가 공개한 코로나19 관련한 데이터를 보면 특이한 상황이 지금 확인되는데, 지난 2월 19일 이후에 10살 이하 아이들 사이에서 바이러스 신규 감염이 230%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간주의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확산세를 보인 게 10살 이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나이가 어릴수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사실이 지금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10살 이하 다음으로 많은 확산세를 보인 연령대가 10살에서 19살 사이 10대 청소년들이었는데 2월 19일 이후에 22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0살 이하가 230%, 10살에서 19살 사이가 227%가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죠, 어린 친구들이. 그래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이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젊은 사람들이나 아동들이 코로나19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 참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저도 요즘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가 물론 미시간은 아니고 캘리포니아고 LA지만 젊은 사람들, 뭐 10대 어린 친구들부터 뭐 20, 30대 젊은 이 사람들 모습을 보면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외에서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마스크를 써도 턱스크라고 그러죠. 대충 그냥 코나 입 드러내고 쓴 그 턱에 걸쳐만 놓는 이런 경우 많이 보는데, 이 지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시간주의 상황이 지금 다른 주로 또 옮겨갈까 네. 이게 지금 우려되는 우려되죠. 상황이죠. 예, 이게 뭐 미시간 주만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드린 게 캘리포니아도 요즘 LA에서도 보면 너무 마스크 제대로 안 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띈다는 겁니다. 그 미시간주가 앞서 제가 이 보도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2주간 학교 유소년 체육 활동을 중단하는 권고를 내렸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나오죠. 이 10살 이하 어린아이들 또 10살에서 19살 사이 청소년들이 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사이에 230% 정도 지금 급증했어요. 신규 감염이.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 어린 친구들의 활동을 지금 제한하는 쪽으로 지금 미시간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연령대가 이제는 어린아이들과 10대 청소년들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미시간에서는 최근 들어서 30대, 40대, 50대들 중에서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많이 지금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시간 주민들 최근 인터뷰를 보면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갑자기 감염돼서 답답하다 하는 그런 반응이 많이 나왔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지금 글러브 끼고 마이크 타이슨과 권투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만큼 건강하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바이러스에 걸리는지 모르겠다. 그런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좀 그런 것 같고요. 지난 1년 동안 1년 이상을 잘 버텨왔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걸리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나왔어요. 미시간주에서 인터뷰한 사람을 보면 자기는 지금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도 잘 쓰고 있고 사회적 거리도 유지하고 있는데 왜 자기가 이렇게 지금 감염이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미국에서 지배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코로나19보다 변이 바이러스가 더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지금 수치상으로도.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의 지배종이 되면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 맞는지는 좀 더 과학 실험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B117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B1351 등이 미시간에서 지금 발견이 됐는데요. 이 최근에 이런 변이 바이러스 환자들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만큼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계속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만 더 우리가 확실한 걸 알아야 되고요. 알 때까지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백신 접종했다고 해서 마냥 안심한다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계속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해야 됩니다. 지금 미시간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주들에서도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다행인 것은 아직은 미시간주에서만 이런 현상이 유독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다른 주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미시간주와 같은 그런 현상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참 이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참 답답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터널의 끝이 보이고 터널의 어떤 끝에 빛이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방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다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